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키남이에요. 네. 오랜만이죠. 새벽에 보통 이렇게 오디오북 작업을 하는데 요 며칠 다른 성우 작업이 들어와서 정작 제 오디오북을 만들 수 없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이젠 정말 녹음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다들 여름인데 다들 잘 지내시죠? 저도 그저께 휴가를 갔었습니다. 저 경상도의 성주 쪽으로 갔었는데 펜션 예약을 한 달 전쯤 했었거든요. 하필 가는 날 이렇게 폭우가 쏟아져서 계곡에서 수영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곡인지 바다인지 구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24시간 펜션에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어요. 좋은 사람들이랑. 이제 오디오북 시작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푸른 홍옥입니다. 이 사건은 저번에 읽어드렸던 입술이 삐뚤어진 사나이,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푸른 홍옥, 코난 도일. 제1장, 모자와 거위. 나는 크리스마스 이틀 뒤 명절 인사도 할 겸 아침에 홈즈를 찾아갔다. 홈즈는 자주색 가운을 입고 소파에 기대어 있었는데 오른팔이 닿는 곳에는 담뱃대 거리가 있었고 그 바로 옆엔 방금 읽다가 놓은 듯한 구겨진 신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소파 옆에 있는 나무 의자의 등받이 모서리엔 군데군데 흠집이 난 낡아 빠진 중절모가 걸려 있었다. 의자 위에 확대경과 핀셋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중절모는 검사하기 위해 의자에 걸어놓은 것 같았다. 일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방해를 했나 보군. 아니야. 관찰 결과를 의논할 상대가 생겨서 정말 반가워. 이건 아주 하찮은 사건과 관련된 물건이지만 이런 것도 조사해보면 흥미롭고 또한 배울 점도 있는 거라네. 난 의자에 앉아서 활활 타오르는 불에 손을 쥐었다. 짙은 서리가 내린 추운 날씨로 창문엔 두텁게 성에가 끼어 있었다. 그렇다면 흔히 볼 수 있는 이 모자가 무서운 사건에 얽혀있는 모양이군. 그래서 자네는 이 모자를 단서로 하여 이 사건을 풀고 범죄를 밝혀내려는 거겠지. 홈즈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니야, 범죄와는 상관없어. 런던에는 4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좁은 땅덩이에 한데 몰려 살고 있으니까 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범죄와 상관없는 묘한 사건도 자주 생긴다네. 이번 일도 확실히 범죄와는 상관이 없어. 자네도 우편 배달부인 피터슨을 알고 있겠지? 알고 있지. 이 모자는 그 사람이 주워온 거야. 모자 임자가 누군진 모른다네. 그런데 자네, 이 모자를 단지 낡아 빠진 모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써서 잘 살펴보게나. 우선 이 모자가 여기에 오게 된 내력을 말해주지. 이 모자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살찐 거위 한 마리와 함께 이곳에 왔다네. 지금쯤 그 거위는 피터슨네 집에서 구워지고 있겠지만 사정은 이러하다네. 피터슨은 자네도 알다시피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 아닌가.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친구들과 어울려 즐기다가 새벽 4시경 집으로 돌아가려고 토트넘 재판소 앞길을 지나는데 가로등 불빛으로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보였다네. 하얀 거위를 어깨에 둘러맨 키가 큰 사나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는구만. 그런데 구지가 모퉁이에 이르렀을 때 그 사나이와 불량배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네. 불량배 중 한 녀석이 모자를 쳐서 떨어뜨리자 그 사나이는 맞서 싸우려고 지팡이를 머리 위로 휘두르다 그만 뒤에 있는 가게 유리창을 깨뜨렸단 말이야. 피터슨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불량배들로부터 구해주려고 뛰어들었어. 그런데 그 남자는 유리창을 깨뜨리고 놀란 터라
제복을 입은 피터슨을 보고 경찰로 잘못 알곤 거위도 내팽개치고 토트넘 재판소 거리와 이어진 미로 같은 골목길로 도망쳐버렸어. 뭐 불량배들도 피터슨을 보고 도망쳐버려 결국 피터슨 혼자 싸움터를 점령한 꼴이 되었고, 이 낡은 모자와 나무랄 데 없는 크리스마스용 거위를 전리품으로 얻게 된 거야. 그래. 참. 그래서 그걸 주인에게 돌려주었나? 그게 문제란 말이지. 거위의 왼쪽 다리에 헨리 베이커 부인이라고 쓰여진 카드가 매달려 있었고, 모자 안엔 HB라는 머리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런던엔 베이커란 성을 가진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고 헨리 베이커란 사람도 아주 수백 명이 되니까 습득물을 돌려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피터슨은 어떻게 되었나? 내가 아무리 하찮은 사건이라도 흥미있어 하는 걸 알고 크리스마스 날 아침 여기로 모자와 거위를 갖고 왔다네. 거위는 오늘 아침까지 두었는데 아무리 날씨가 차다 해도 상하기 전에 빨리 먹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피터슨 보고 가져가라고 했네. 그러나 멋진 크리스마스 요리를 못 먹게 된 그 신사의 모자는 내가 아직도 맡고 있는 형편이야. 신문에 찾는 광고가 안 나왔나? 없었어. 그렇다면 어디 사는 누군지 전혀 모르는 것이군. 추리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지. 이 모자에서 말이야? 그렇지. 에이, 농담 말게. 이 낡아빠진 모자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알아낼 수 있어? 자, 여기 확대경이 있네. 내 방법을 자넨 잘 알고 있겠지. 이 모자를 썼던 남자의 특징에 관해서 자네가 추측한 바를 들려주지 않겠나? 난 낡은 모자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돌려가며 살펴보았다. 흔히 있는 둥근 모양의 검은 중절모로 오래 써서 몹시 망가져 있었다. 안감은 붉은 비단이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빛이 발해어 있었다. 제조 회사의 이름은 없었고 한쪽 귀퉁이에 HB라는 머리 글자만이 휘갈겨 써 있었다. 모자 챙에는 붙들어 매는 끈을 꿰는 구멍이 있었으나 고무줄은 붙어 있지 않았다. 여러 군데 금이 가고 몹시 먼지가 끼어 있었으며 얼룩이 져서 퇴색된 부분을 잉크칠로 감추려고 한 흔적도 보였다. 난 모자를 홈즈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 왓슨. 자넨 모든 걸 보았네. 단지 그 본 걸 가지고 추리를 하지 않는 것뿐이야. 그렇다면 자넨 이 모자로부터 어떤 결론을 얻었나? 홈즈는 모자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말했다. 모자가 너무 낡아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두세 가지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어. 물론 그 밖의 것도 10중 8구는 들어맞으리 하고 생각하네. 이 모자의 임자는 상당히 머리가 좋고 지금은 생활이 궁핍하지만 아마 2, 3년 전만 해도 꽤 넉넉했을 거야. 원래는 준비성도 있고 깔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정신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것 같아. 아마 몰락한 뒤로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나 보네. 아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것도 아마 그 때문이야. 에이, 너무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홈즈는 내 항의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아직 어느 정도의 자존심은 남아있어. 그는 앉아서 일을 하며 별로 외출을 하지 않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아. 나이는 중년으로 반백이 된 머리를 며칠 전에 깎았으며 라임이 섞인 크림을 바르고 있었어. 그리고 그의 집에 가스 시설이 없는 것도 거의 확실할 거야. 이 모자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건 이 정도라네. 와우, 모두 농담이지? 하하, 농담이라니, 천만에. 이렇게까지 말해 주었는데 자넨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아직 모르겠단 말인가? 그렇다네. 내가 우둔하다는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네 말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 사람의 머리가 좋다는 건 어떻게 추측한 건가? 홈즈는 대답 대신 모자를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모자는 이마를 완전히 가리고 코끝에 와서 닿았다. 이렇게 큰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속에 든 것도 상당할 거야. 그럼 생활이 곤란해졌다는 건? 이 모자는 3년 전에 산 걸세. 챙이 넓고 끝이 말려 올라간 건 그 당시 유행일세. 이건 상당히 고급품이지. 보게나 리본은 무늬가 있는 비단이고 안감도 좋은 천으로 되어 있지 않나. 3년 전에 이런 값비싼 모자를 살 만한 사람이 그 뒤론 새 모자를 사지 못하고 계속 써야만 했다면 분명히 생활이 넉넉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와우, 과연 자네 말대로군. 헌데 준비성이 있고 깔끔한 사람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건 왜 그런 건가? 셜록 홈즈는 웃으면서 손끝으로 모자끈을 깨는 구멍을 가리켰다. 준비성이 있다는 건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모자엔 처음부터 이런 구멍이 없다네. 그가 모자를 살 때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끈을 매려고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거야. 상당히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되네. 그런데 모자끈이 끊어졌는데도 새로 달지 않은 걸 보면 최근엔 몸가짐이 흐트러졌단 증거야. 그러나 한편으론 잉크칠을 해서 모자의 얼룩을 감추려고 애쓴 걸 보면 아직도 자존심을 아주 잃진 않은 것 같아. 확실히 타당성은 있네. 그 외에 머리가 반백이 된 중년 남자에다가 최근에 머리를 깎았고 라임이 섞인 크림을 사용한다는 건 모자 안을 확대경으로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야. 이발소 가위로 잘린 머리카락이 많이 묻어있는 데다가 끈적끈적하고 라임 크림 냄새가 난다네. 그리고 이 먼지는 길가에 있는 모래 같은 잿빛 먼지가 아니고 집안에서 생기는 갈색 먼지야. 따라서 모자는 대부분 방 안에 걸려 있었다고 생각되며 외출을 잘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지. 모자 안이 땀으로 얼룩져 있는 건 그가 땀을 많이 흘린다는 건데 그건 운동 부족으로 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증거야. 그 사람의 부인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모자는 몇 주일 동안이나 솔질을 안 했어. 만일 자네 모자에 일주일 동안의 먼지가 쌓여 있고 게다가 그런 모자를 그냥 쓰고 외출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자네 부인이 애정을 잃어버렸다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걸세. 하지만 그는 독신일지도 모르잖나. 아니야. 그는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 거위를 선물하려던 참이었지. 거위 발목에 매달려 있는 카드를 생각해보게. 이거 참. 자넨 무엇이든 알고 있구만. 그런데 그 집에 가스 시설이 없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었나? 촌농 한두 방울은 우연히 모자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5군데 이상이나 촌농으로 얼룩진 걸 보면 촛불을 자주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 밤중에 한 손에 모자를 들고 다른 손엔 촛불을 들고서 계단을 몇 번 올라가다 보면 촌농이 모자에 떨어진 건 당연한 거지. 가스등이 있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정말 훌륭하군. 하지만 조금 전에 자네가 말한 것처럼 범죄와 상관없이 그냥 거위 한 마리 손해본 사건이라면 모처럼의 추리도 헛수고인 셈이군. 홈즈가 대답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우편 배달부 피터슨이 몹시 놀라서 벌개진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아이고 홈즈 선생님, 거위가 아니 그 거위 말이에요. 에? 무슨 일인가? 거위가 살아나서 부엌 창 밖으로 날아가기라도 했는가? 홈즈는 소파에 앉은 채 몸을 돌려서 피터슨의 흥분한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것 보세요. 집사람이 거위 뱃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오디오북들을 제가 모니터링 해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느리고 지루하고 해가지고 이번엔 좀 속도감 있게 읽어봤거든요.
이번에 어땠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은 새벽 2시입니다. 저도 오디오북 했으니까 아주 기분 좋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좋은 밤 되세요.